또 무슨 일이죠? 제 딸한테 헛소리라도 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공주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딸을 아끼는 엄마였기에 술도가까지 직접 찾아온 박정수의 존재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박정수의 곁에 있던 여성의 모습이 공주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마사지숍에서 봤던 그 아가씨? 그녀는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공주실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정수가 왜 이 여자와 함께 나타난 걸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광숙씨,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마숙이 나왔고 그녀의 앞에 선 박정수는 돌직구처럼 말을 뱉었습니다. 한서방, 그러니까 한동석씨. 광숙씨와 결혼하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하지만 이젠 광숙씨가 정리하셨으면 해요. 직접 광숙은 그 자리에서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사님, 회장님이 아이도 아니고 여사님의 자식도 아닙니다. 결혼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정수의 눈매가 매섭게 바뀝니다. 내가 누구 딸이랑 말싸움이나 하러 여길 왔을까? 난 결이랑 보미의 할머니예요. 당연히 재혼 문제에 관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듣고 있던 공주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여사님, 한 회장이 15년을 혼자 지냈다면서요? 재혼하면 축하부터 해야지.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박정수는 유유히 술도가를 떠나며 혼잣말처럼 내뱉습니다. 더더욱 반대하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등 돌린 그녀의 곁으로 한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영은. 술도가에서 오범수를 찾아왔던 그녀와 박정수가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정수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열린 마사지쇼에 참석한 박정수. 복도 모퉁이를 돌다 커피를 들고 가던 나영은과 부딪혀 옷을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아침부터 짜증나게 왜 이러세요? 앞 좀 똑바로 보시지. 박정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현듯 목덜미에 보이는 희미한 화상 자국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모양, 크기, 위치.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 전 시장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 사라진 둘째 딸. 딱 그 시기의 흉터였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얼굴의 윤곽과 눈빛, 나이까지도. 이 정도로 닮았으면 혹시 정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를 준비합니다. 나영은이 남기고 간 커피잔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함께 봉인합니다. 며칠 후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32개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차 안에서 결과지를 확인한 박정수는 손에서 종이를 놓쳐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아, 내 딸 민영이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은 씨, 아니 민영아. 네가 내 딸이란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전화기 너머 나영은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그녀를 덮쳐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시 마주 앉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7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고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결혼은? 했었어요. 지금은 재혼했지만 전 남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았고 지금 그 아이를 되찾으러 한국에 왔어요. 그 아이가 한이구나. 나영은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립니다. 매일 밤 한이가 보고 싶어서 울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줍니다. 민영아, 엄마가 살아보니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남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그 눈물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 나도 민서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녀는 딸의 눈가에 손을 얹어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제 우리라도 더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 그 말에 나영은은 결국 무너져 내리듯 박정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술도가로 향합니다. 공주실은 박정수가 또 왔다는 말에 벌떡 일어납니다. 또 뭡니까? 이번엔 무슨 명분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선 사람을 본 순간 그녀는 말을 잃습니다. 뭐라? 나영은 씨? 마숙도 달려나와 멈춰섭니다. 두 분이 같이요? 박정수는 조용히 두 여인을 바라보며 입을 엽니다. 나영은 씨는 제 딸입니다. 제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민영이에요. 공주실과 마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술도가 앞마당 새 여인의 눈빛이 엉켜 있었다. 박정수의 입에서 딸입니다 라는 말이 흘러나온 그 순간 공주실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마숙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나영은은 주저하며 그 자리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주실이 먼저 물었다. 박정수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말문을 열었다. 30년 전 사고로 잃어버린 제 딸이었어요. 목덜미에 있는 흉터도 같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민영이 이 아이가 제 딸이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 묵직한 고요를 깨고 나온 건 마숙이었다. 그럼 나영은 씨가 범수 도련님의 전부인이었고 한이의 친엄마란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나영은이 작게 대답했다. 제가 한이의 엄마예요. 그 순간 공주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한다. 한이 엄마, 딸 버리고 미국 도망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엄마랍니까? 그만하세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갈라졌다. 제 딸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모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이도 원래 이 아이의 딸이죠. 그럼 설마 한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까? 마숙의 목소리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에겐 친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박정수가 말했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되찾겠다고요? 그건 아직. 나영은이 작게 말했다. 하지만 한이를 다시 품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마숙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한이는 저희 술도가에서 키웠습니다. 아픈 밤마다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마다 같이 웃어준 건 저희 가족이에요. 이제 와서 그 마음을 모른 척 하시겠단 건가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나영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친딸과 친손녀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오범수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여자가 한이 엄마라고? 응, 범수야. 유전자 검사까지 했대. 틀림없대. 오범수는 조용히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이제 한이를 데려가겠다는 거겠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참을 망설인 끝에 오범수는 입을 열었다. 나는 한이가 나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다면 데려가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한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박정수와 나영은은 한이가 있는 유치원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책으로 친구들과 뛰노는 한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영은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엄마. 응. 한이가 나 몰라보면 어떡하지? 박정수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금은 그냥 곁에 있으려고 해봐. 아이는 다 알아본단다. 그러던 중 유치원 문 앞에서 한이를 데리러 온 마숙과 공주실. 나영은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한이가 먼저 손을 흔든다. 이모 또 왔어요? 나영은의 눈물이 터져버렸다. 응, 이모 또 왔어. 하지만 공주실은 싸늘한 표정으로 나영은을 막아선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한이 앞에 자주 나타나면 아이만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 말에 박정수가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한다. 어차피 아이에겐 엄마가 둘입니다. 마음으로 키운 엄마 그리고 낳은 엄마. 지금은 둘 다 필요한 시기일지도 몰라요. 공주실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 없이 한이를 안고 떠난다. 그날 밤 한동석은 마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힘들지? 당신도 힘들잖아요. 한동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 편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당신의 진심이라면 나는 같이 걸을 거야. 마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우리 한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자. 어떤 결정을 하든 아이 중심으로. 며칠 후 서울 가정법원 앞. 나영은은 조용히 법정 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엔 한이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앨범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 한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영은의 마음은 그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혹시 한이 엄마 되시죠? 법원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나영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 변경 관련해서 접수하신 거 맞으세요? 네. 상대 측 아버님, 오범수 씨 측에서도 출석하신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확인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다. 범수를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다. 법정 대기실. 드디어 오범수가 도착했다. 말끔한 셔츠, 단정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나영은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래. 오범수는 짧게 대답하곤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왜 한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몰라서 묻는 거야? 나영은의 목소리에 울컥한 감정이 실렸다. 나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아무도 내 손 잡아주지 않았어. 당신도 당신 가족도. 그게 변명이 돼? 그럼 당신은? 아이를 내게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줄 생각은 해봤어? 양육권이 당신한테 간 뒤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어. 내 아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그 순간 법정 입구에 선 박정수가 조용히 들어섰다. 딸을 향한 시선엔 안타까움이, 오범수에겐 서늘함이 감돌았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수가 중재에 나섰다. 한이는 지금 어느 쪽에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입니다. 아이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 오범수는 미묘한 눈빛을 보였다. 아이의 마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공주실이었다. 범수야, 큰일이야. 한이가 없어졌어. 뭐라고요? 공황 상태가 된 범수는 그대로 뛰쳐나갔다. 뒤따라 달려나오는 나영은. 한이가 어디 있다고요? 공주실의 집 앞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한이는 유치원 끝나고 마숙과 함께 마트에 들렀다가 잠시 화장실 간 사이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저기 CCTV 확인했어요. 한이가 혼자 터벅터벅 걸어나간 게 찍혔대요. 그 말에 나영은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왜 아이를 혼자 두신 거예요? 나도 잠깐 한눈 판 건데 미안해요. 사람들이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한이의 보호자 되세요? 아이가 길가에 멍하니 있다가 저희가 구조했어요. 지금 지구대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지구대에 도착한 순간 한이는 의외의 행동을 보였다. 한이야, 엄마가 왔어. 나영은이 손을 벌리며 달려가자. 한이는 물러섰다. 그리고 오범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영은의 가슴은 찢어졌다. 한이야, 나 엄마야, 기억나지 않니? 하지만 한이는 조용히 말했다. 이모는 좋은 사람이지만 난 아빠랑 있고 싶어. 박정수와 마숙, 공주실까지 숨을 죽인다. 나영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겠지.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나영은은 박정수와 마주 앉아 말한다. 법적 친권은 당장은 포기할게요. 하지만 한이 옆에 있을 기회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시간이 너 편이 될 거야. 그러면서도 그녀는 다짐했다. 한이야, 널 포기한 게 아니라 널 위한 기다림이야. 한이는 요즘 자꾸만 같은 꿈을 꿨다. 어린 시절 따뜻한 품에서 자장가를 듣던 기억. 꿈속의 얼굴은 희미하지만 꼭 엄마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항상 아빠의 손길만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술도가 마당에 작은 정적이 흘렀다. 한동석은 쌀포대를 나르며 조용히 마숙을 바라봤고 마숙은 어느새 예전 같지 않았다. 괜찮아? 뭐가요? 요즘 예민해 보여. 마숙은 대답 대신 수건으로 땀을 훔쳤다. 당신은 나영은 씨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한동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누구든. 마숙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은 복잡했다. 아이에게 엄마라는 자리를 내주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자신이 한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이가 아프던 밤, 없고 병원 달리던 시간들, 첫 이빨이 나던 순간까지 모두 함께한 사람이 자신인데. 그때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이가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마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가? 한이 데리러요. 한이는 유치원 놀이터 한쪽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곁으로 다가간 마숙은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한이야. 응. 혹시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어? 한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빠가 울 것 같아서. 그 말에 마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넌 어른보다 더 어른이구나, 한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숙은 한이에게 물었다. 그럼 이모한테 가볼래? 한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이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직은 낯설어. 그 말이 너무도 아이답고 진심 같아 마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밤 조용히 한동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어른들 싸움에 아이를 너무 오래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나영은은 한이의 유치원 앞에서 멀찍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나가던 오범수가 그녀를 발견한다. 여기까지 온 거야? 한이 얼굴 보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영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 문제 말고 예전에 당신과 나 사이의 일 정리하고 싶어요. 오범수는 얼굴이 굳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때 왜 도망치듯 떠났는지 당신은 정말 몰라요? 당신이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 아니에요. 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쫓겨났던 거죠. 그 순간 나영은은 조용히 가방에서 한 장의 녹음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오범수의 어머니 공주실이 과거에 남긴 말이 담겨 있었다. 저런 여자한테 우리 범수 인생을 맡길 순 없지. 아이,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애는 우리가 키울 거니까 너는 미국으로 돌아가. 그게 서로에게 좋아. 오범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언제? 아이를 낳고 회복하던 시기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직접 제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그걸 몰랐다고요? 몰랐어. 난 그냥 당신이 나를 떠난 줄로만. 나영은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애써 애정 주지 않으려 했어요. 너무 그리우면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이는 계속 내 꿈에 나왔어요. 내 아이였으니까. 그 순간 오범수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미안해. 하지만 나영은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엔 아이가 있어야 해요. 한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천천히 준비되면 다가갈게요. 그날 밤 오범수는 아이 방에 살며시 들어가 그녀가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한이야, 네 엄마가 다시 널 찾았단다.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박정수는 마숙을 찾아왔다.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마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를 응시했다. 한이 문제로 오신 거라면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술도가 마당에 마주 앉았다. 박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장 아이를 데려오겠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딱 하나예요. 제 딸이 아이 곁에서 엄마라고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마숙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한이는 생각보다 어른입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덜 상처 주는 방식으로 아이 곁에 서는 거겠죠. 박정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내 조심스레 덧붙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전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조금씩 되돌아오는 듯한 안도감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한이는 마숙 품에 안겨 물었다. 할머니, 이모가 진짜 엄마야? 마숙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함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나는 둘 다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한이야. 주말 오후 유치원에서 가족 참여 수업이 열렸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 한이는 언제나처럼 아빠와 함께 신청했지만 이번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한이야. 나영은이 조심스레 다가갔다. 오늘 이모랑 그림 그려볼래? 한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졌다. 자신, 아빠, 그리고 이모. 한이는 그림 아래에 조용히 글자를 적었다. 우리 가족. 그 모습을 본 나영은은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공주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 사진들, 오범수 전처가 아이 곁에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포해. 적당한 기사랑 붙여서. 예, 여사님.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제 그 여자가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 모두 알게 될 테니까. 한이는 나영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나영은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 말 다시 듣기까지 오래 걸렸네. 고마워 한이야. 두 사람 사이엔 비로소 작은 봄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따스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인터넷 포털에는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전처가 아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정된 양육 환경, 이제는 지켜야 한다. 익명으로 유포된 사진 속엔 한이를 안고 웃는 나영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분명 이 관계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엔 공주실이 있었다. 한 아이를 중심으로 엇갈린 모성, 진심과 오해가 뒤섞인 이 복잡한 가족 이야기.
과연 한이는 누구의 손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공주실의 계략은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다음 화에서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드라마 속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